자, 이거 어제 저 JTBC 단독 기사였습니다. 일단 이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영상을 보시면 10살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흰색 옷을 입은 아이가 피해 아동 A군이고요.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가 B군입니다. 이 B군은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찌르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가 A군은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해 아동이 개미를 보려고 잠시 몸을 구부린 사이에 저렇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뜨거운 물은 인근 헬스장 정수기에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은 이 장난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이걸 발견을 해서 부모에게 알렸고요. 결국 이 아이는 119에 실려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이가 잠깐 개미를 보려고 몸을 구부린 순간 인근 헬스장에서 가져온 뜨거운 물을 아이 몸에 저렇게 부어버렸습니다. 지금 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그 뜨거움에 하면서 자리에서 지금 몸을 주체를 못하고 있죠. 소장님, 화상입니다. 네. 화상. 저는 저거 맨 처음에 제목 보고 처음에 영화상 보고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네. 너무 좀 불쌍한 정말 화상은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이 지금 저렇게 등에 3분의 2 정도의 화상을 입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어떡해. 힘들다 그러고 누울 수도 없어서 저렇게 기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진통제를 먹고 마시면서 고통을 참아야 되고요. 전치 5주의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증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뜨거운 물을 처음 맞았을 때 마치 용암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다음에 불로 몸을 씻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 아이가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화상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몸의 화상, 마음의 화상.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가해 아동의 부모. 자, 초등학교 3학년 정도니까 이 법적 책임은 이제 아동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한테 있는데요. 부모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합니다. 가해 아동의 부모가 뜨거운 물을 지금 화면하고 좀 다르게 일부러 부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게 사고로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려 상황입니다. 넘어져서 부어진 거다. 부어진 거다. 근데 저거랑 영상은 좀 달라요. 글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 사과의 문자 메시지는 보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자로 계속 갔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게 걸려 넘어져서 부어진 걸로는 저 영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문자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가해 아동의 부모. 그런데 이게 정말 무색할 만큼 뭔가 이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적반하장 학폭입니다. 자,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 가해 아동 측 오히려 우리 애가 쟤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피해 아동의 부모 측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갑자기 4일 뒤에 그 가해자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요. 그 가해자 부모가 와서 하는 말이 학폭 신고하겠다. 저희 아이가 화상 입고 난 뒤에 달려가서 얼굴부터 가슴, 다리, 배, 무릎 6군데를 마구마구 때렸다고 거짓짓을 했는데 학교는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상을 입은 그 아이가 우리 애를 때렸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은 그 아이가 맞았다. 승희 의원님, 네네.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CCTV 영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부모라면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등이 많이 중증 화상이 있어서 아까 그 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폭위가 나오면 부모는 물어야 됩니다. 자기 아이한테. 너 정말로 가슴, 다리, 배, 무릎을 마구마구 때렸느냐. 아니 우리 아이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아이가 반대편 아이를 그렇게 때렸는지를 물어봐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장 많이 울었단 날이라고. 분명히 CCTV가 완전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예요. 있다면 학폭위에서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면 접수하지 말고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세가 제가 아직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는데 10세면 우리 형법상 촉법소년이라서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나이고 정말 뜨거운 물의 온도와 양과 그 당시의 행동을 본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민사상 책임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의 보호책임까지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황당했던 지점 또 있습니다. 이 피해 아동, 화상을 입은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당시 가해 아동의 아버지와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딱 마주쳤는데 학폭위에 그 신고를 했다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장난이에요. 지금 애들 앞에가지고 뭐 어른들은 책임 없어요? 애들 방치해놓고 사고 났으니까 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그 사이에? 애들끼리 놀다가 집에 가서 따로 자, 승희님 결국 이 얘기예요. 네 아들 네가 관리 못한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승희님. 저도 그러면 제 딸 키웠을 때 저런 게 수십억만 번 될 것 같은데요. 학교 가서 아이가 도시락을 먹을 때, 학교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놀 때 그 모든 순간의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라면 그걸 지켜보지 않는 부모는 그게 방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학부형도 그 방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동 학대에서 방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돌봄을 저버렸을 때 하는 이야기지 저런 상황이 절대로 방임이 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 저 가해자 부모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방금 그 가해 아동 부모, 피해 아동의 부모가 서로 이렇게 언쟁을 벌이던 바로 그 현장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지라는 얘기를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직접 들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몸도 아직 낫지 않았고 마음도 그 충격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정말 낫지 않은 상처가 덧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싸움을 여러 케이스를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붓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일상적이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친구랑 싸우는 방법을 생각해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됐길래 친구하고 싸울 때 이런 방식을 택하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가정 환경은 어떻지? 혹시 폭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이 오디오를 들은 걸로만 얘기를 드리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싸움에 그렇게 귀한 아이들 왜 보살피지 못했냐라고 얘기하고 이 피해를 입어서 전치 5주가 된 기어다니고 있는 애 앞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2번, 3번 상처가 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엄마와 아버지는 이 가해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예. 저 아까 그 뜨거운 물 붓는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초등 3년생 10살짜리 꼬마라도 말이죠. 장난을 치다가 뜨거운 물이 그냥 튀어서 화상을 입히는 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몸에 받아와서 몸에 부어버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부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위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맞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고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뭐 만으로 10살, 11살 그 정도인데 어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생각하는 구조도 갖춰져 있고 승전 의원이 조금 언급했지만 촉법소년, 형벌법규에 저촉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봤을 때는 이게 살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심각하게 보이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지금 두 아이가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좀 주장을 했던 부분에 예, 대해서 학폭위에서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 네. 결론이 네, 나왔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예. 결국 이제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입은 이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팔다리를 휘둘렀던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보일 수는 없다라고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그래서 일단은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학을 결정했고 피해 학생은 뭐 더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지금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해 학생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사고로 된 것이다라고 부모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단독 취재한 우리 취재 기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정말 무슨 뭐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제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부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팔을 두어 번 휘둘렀답니다. 그게 CCTV에도 남아 있대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타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학폭위가 교육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걸 분간을 못 하겠습니까? 예? 자, 이미 그건 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화상을 입은 아이의 상태죠. 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발육 과정에서 화상 부위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음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진짜 마음 아파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죠.